많은 분들이 보양법에 왜 보양식 얘기가 안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여름철 기름진 보양식 대신에 이것 세 가지를 충분히 먹으면 그게 보양식. 그래서 요 앞에다가 저희가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특급 보양식을. 특급 보양식입니다. 특급 보양식입니다. 준비해놨는데 첫 번째. 짠! 맹물입니다. 교수님, 보양식이라면서요. 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도 사실은 보양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정말 여름철에는 물만큼 우리 몸에 필수적이면서도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단순한 거일수록 오히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저희에겐 더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일을 밖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나 노인분들 중에서 신체 활동 기능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땀을 흘린데도 저희가 몸에서 신호를 많이 보내질 못하기 때문에 탈수가 되는 것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맣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이 부족해지는 걸로 인해서 심장, 콩팥, 간, 뇌 같은 곳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물의 섭취를 보양식의 1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물이 보약이 되게 마시려면 정말 적정량, 또 어떻게 마실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똑똑하게 물 마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근육이 많으면 물을 더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근력 운동 하면은 갑자기 물이 먹고 싶죠. 그래서 체중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먹는 게 맞고요. 배출한 만큼 수분을 아마 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에 있어서 한 3리터 정도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한 1.6리터 정도는 저희가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가고요. 땀이나 아니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한 500cc 정도, 그리고 대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를 다 해서 한 3리터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대체하려면 음식에서 한 1에서 1.5리터 정도가 오게 되고요. 그 이외에 저희 이 음식을 이렇게 대사하는 과정에 한 200~300cc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먹어야 되는 거는 한 1.4에서 2리터 정도이고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면 남성은 체중 킬로그램당 한 30에서 33, 그러니까 한 70kg 정도 되면은 2.1에서 2.4 정도, 2.3리터 정도 나왔죠. 50kg 여성 같으면은 1.7리터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 섭취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어르신들은 조금씩 옆에다 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보통 근육이 많은 분들은 그냥 물이 먹고 싶어서 먹게 되니까 그럴 때 드시면 좋겠고, 물 한두 잔 가지고 이 여름철 뇌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찬물을 마셔라, 또 어떤 분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그러는데요.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과연 어떤 물을 마셔야 되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이 공복에 한 잔을 마시는 물이 보약이라는데 어떤 맞는 건가요, 교수님? 네네. 보통 활동량이 많고 대사율이 높은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10도에서 12도 정도의 물을 권장하는데요. 실온보다 낮은 좀 서늘한 물입니다. 이 온도는 물의 맛이 가장 좋은 온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온도에서 용존산소량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산소를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또 높아져 있는 체온을 낮추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서늘한 물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에 대해서는 보통 수면 중에 사람이 물을 섭취 않고 500cc 정도의 수분을 호흡이나 소변, 땀으로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이 나는 것이 약간의 탈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탈수로 인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 한 잔을 드시게 되는 것인데요. 아침에 마시는 물은 그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서 그 혈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몸 안에 그 잘 동안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물이 한 잔이 그 장으로 들어갔을 때 장을 자극해서 새벽에 화장실 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과 더불어서 여름철에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건강차도 정 교수님께서 이 앞에다 준비를 해 두셨어요. 다양한 차가 있네요, 교수님. 색깔도 예쁘고.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최고 보약은 물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미네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물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 말고 건강상의 이상이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보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에 다양한 차를 섞어서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오미자인데요. 네. 그 한의학에서 이제 여름철에 대표적인 보약으로 생맥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인삼, 맹문동, 오미자 요 3가지로 구성된 처방입니다. 그중에서 오미자는 그 땀으로 배출되는 기운을 잡아당겨서 기력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미자 안에는 유기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젖산 분해를 도와주고 피로를 회복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고혈압에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차인데요. 보통 양파 껍질과 메밀을 추천을 양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양파 속이 아니라 껍질입니다. 예. 그 커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를 맑게 해주고 그 혈관의 이완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 메밀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내에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그 메밀 속에 있는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그 혈압뿐만이 아니라 그 당뇨나 그런 성인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당뇨와 고지혈증에 대해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제가 뿌리 채소 중에서 우엉을 우엉차.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 우엉 껍질에는 특히 또 그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해 주는 성분이 많다고 되어 있고요. 우엉뿐만이 아니라 각종 뿌리 채소들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몸이 잘 붓고 그 살이 잘 찌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음료로 네. 율무와 팥을 준비했는데요. 예. 예, 팥은 이뇨작용이 있고 대사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요. 율무는 전통적으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써온 재료인데요. 네. 이것도 역시 이뇨작용이 있고 몸속에 있는 뭐 바이러스, 조그만 경미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마귀 같은 것들에도 네.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고 또 이게 소화가 천천히 되고 에너지 흡수량이 적어지면서 공복감을 빨리 없애주기 때문에 네. 그 공복감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비만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꼭 추천하는 그런 음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네요. 제가 이 생방송이라서인지 모기도 좀 타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시원해 보여요. 드셔도 네. 됩니다. 자, 이거 과하지 오미자. 네. 제가 이 그 KBS의 대하 사극을 찍으면서 예. 이 저 밑에 지방에서 이 오미자차를 가끔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한 잔을 마셔보고 약간 사극 버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느낌을요? 예. 아유, 어떠세요? 시원해 보입니다. 아우. 건강을 생각하는 백성들이여 피로와 갈증에는 오미자차가 최고이니라. 아우, 이런 갑자기 느낌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본분들 놀라셨겠어요. 사극인 줄 알고. 깜짝이야. 네, 이렇게 시원하게 오미자차까지 드셔 마셨고요. 근데 이런 다림차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또 처방약 드시는 분들은 좀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이런 걸 드시면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이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달여 드시는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저희가 섭취할 때 양파를 예를 들면 양파를 하나 드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달여 드시게 되면 5-6개를 저희가 물에다 놓고 끓인 다음에 달여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약과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차로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달여서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드시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고요.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여름 보양식 두 번째 또 어떤 신통한 게 들어있을까요? 건더기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번에 먹을 게 좀 나오면 좋겠죠. 공개합니다. 오이가 나왔어요. 실망을 좀 저희가 한 등산 것도 많이 사실인데. 다니시는 네. 분들은 보통 오이를 꼭 싸가시고 다니시는데요. 맞아요. 그 오이에는 이제 수분 함량도 많고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C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빠르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 미용이나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오이와 비슷하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로는 이제 여름철 제철 과일인 뭐 참외나 수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역시 수분과 그 미네랄 함량이 높을 뿐더러 당분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여름철 피곤할 때 드시면 좋지만 다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드시면 몸 안에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누적이 되면서 뭐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주의하셔서 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질환 먼저 따져보시고요. 세 번째 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세 번째 거는 콩이나 두부, 청국장 같은 이런 콩식품들이 나왔는데 정 교수님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네, 콩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는데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예.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쇠약할 때 보양식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네. 저 안에는 이제 비타민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오이와 같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채소나 아니면은 그 깨나 견과류와 같이 그 비타민 E와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드시면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